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 통합하고 싶으면 통합하고 싶은 사람이 당을 나가서 통합을 하든 말든. 자, 지난 3일이었죠. 네. 이 통합추진협의체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까지 제3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발표를 하셨는데 상당히 박차를 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통합에 관해서 당내에 상당한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 작업을 마치고 종료를 해야지 새로운 신당이 출범해도 국민들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저희 당의 이 소위 이 분쟁 상황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이제 통합에 찬성하시는 쪽이신데 통합이 필요한 이유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의 재작년이 됐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다당제에 씨앗이 뿌려졌는데요. 지금 다당제가 사실은 그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그런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중도 개혁 세력을 좀 확장시켜서 대한민국의 다당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결국 대한민국 정치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은 국민의당 통합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좀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국민의당이 잘 성장해서 말씀한 4단계에서 어떤 제3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잘 지켜가고 또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었고요. 그렇게 되길 바랬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원래 정체성을 이게 상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저는 크거든요. 이제 당의 정체성에 여러 논란이 있을 때는 결국은 그 당의 가장 기본이 정강정책인데요. 정강정책을 뒤돌아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어떤 정체성을 갖냐.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의 양날개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정강정책에 기초해서 그러면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세력은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양날개 중에 그동안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개혁적 보수 세력과 같이 힘을 합한다면 우리 당 정강정책에 저는 대단히 충실한 것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 당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1단계로는 바른정당과 합당하고 2단계로는 자유한국당과 2단계 보수 대연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럴 일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수차례 걸쳐서 저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안철수 대표도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이 정치 그만두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당의 국회의원이 현재 39분입니다. 지금 바른정당 11명이거든요. 만약에 합치면 50석이 되는데 50석 내에서 이제 노선 투쟁이 또 안에 이제 합쳐지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 할 때 저는 39명의 의사가 더 중요하지 11명이 저희를 끌고 자유한국당으로 결코 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절대 안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단계 바른정당과의 통합, 2단계는 민주당과의 저는 개혁 대연대를 부르짖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왔던 대한민국의 소위 적폐, 많은 잘못된 관습을 고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120석 가진 민주당 가지고는 이것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힘을 보태는 것이 맞다.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서. 다만 제3의 정당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튼튼해지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저는 민주당과 개혁연대를 하자라고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근데 예, 이제 예. 저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두 정당이 어쨌든 해산 절차를 걷고 하나의 정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정강 정책을 만들 텐데 그러면 지금의 정강 정책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네. 제가 이제 이 통합을 맨 처음에 논의가 시작될 때 양당의 정강 정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소위 이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굉장히 개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시고요. 다만 안보 정책과 통일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제가 정강 정책을 딱 다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워딩을 가지고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보 정책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근데 이번에 그 북한의 신년사에 대한 그 당의 의견만 봐도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은 엄청나게 다른 의견을 냈거든요.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조금 느낌은 다르죠. 느낌은 다른데 저는 저희 정당 내에서도 그 정도의 스펙트럼은 충분히 이미 저희 당 내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 선상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예. 결국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후에 예. 의원님께서는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 또는 연합의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혹시 그런 생각을 의원님뿐만 아니라 예. 안철수 대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지는 않았고요. 네. 통합한 이후에 그렇게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지금 통합 전에 서로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제가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혹여라도 통합에 저의 의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합이 된 이후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당의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지 그동안 결이 다른 두 그룹이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나가지고 앞으로의 당의 노선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해야죠. 지금 의석수를 보면요. 지금 국민의당이 39석이고 바른정당이 11석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당 내에서 이 통합을 반대하는 네. 의원들 숫자가 네.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예. 네. 만약에 분당이 된다면 사실 통합의 효과가 확 준다. 뭐 이렇게까지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뭐 설득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20분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시대적 흐름인 또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 통합 작업에 이제는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그런 의원님들의 전체 총의를 모아서 저희 당의 갈등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설득하고 노력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대표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끝까지 통합에 반대한다면 네. 뭐 설득 작업은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네.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혹시 그런 의원들을 배제하고서라도 통합을 진행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배제라는 것은 저희가 적절치 않은 방향이고요. 네. 저희가 이 통합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이 통합에 관한 안건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정당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소위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의원님들이 당의 이 전당원의 뜻이 담겨진 그 결과를 저는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이 이 통합과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인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예, 그러나 저희가 탈당하시는 분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연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당내에 이탈자가 생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 국민의 한 52% 정도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반대한다. 네, 네. 이거는 바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이질적인 예,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되거든요. 인위적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별로 좋지 않은 그렇죠.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 당이 합쳐져서 중도 세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또 많은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 저희 당 합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히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현재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좀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지 왜 이 시점에서 바른정당하고 합치려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도 보면 민주당하고 합하는 그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바른정당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희 당하고 무슨 합칠 의향이 있는지. 사실은 전혀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근데 저희는 제3당 입장에서는 3당 4당은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냥 소멸돼 버릴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을 찬성한 쪽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또 네. 반대하시는 분들은 네. 이 두 정당이 합치면서 도리어 시너지보다는 기존의 지지층마저도 빠져나갈 것이다 네. 라고는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두 당이 통합하는 것의 큰 명분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를 극복하자. 그다음에 이념 정치 극복하고 이제는 문제 해결 정당으로 가자. 이런 건데요.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약간 합리적 진보 세력과 개혁적 보수 세력이 통합을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주의에 근거한 선거를 계속 해본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께서는 야 아무리 그렇게 뭐 지역주의 극복하자고 해도 결국은 선거 때 되면 결국 지역주의 투표가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예를 들면 통합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 그리고 통합을 해서 치르는 방식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 호남에 계신 분들이 저희 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주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전국적인 지지도의 정체입니다. 저희 당이 사실 5%에서도 6%, 7%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지지를 좀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세가 전국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호남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도가 전국적으로 만약에 MBC에서도 지난번에 뭐 19% 나왔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와준다고 하면 저는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뭐 국민의당이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여기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면 다시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이 그 부분에서 서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통합 반대파 모임이죠.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 본부 이제 긴급 회의를 열고 그렇다면 우리는 개혁 신당을 창당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내놨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갈라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설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당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과정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관영 의원님 어려운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뜨거운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 한 이슈를 찾아서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